이번 세션은 제목 그대로 스피어 피싱이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스피어 피싱, 그 다음에 APT,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마 많이 이번 세션뿐만 아니라 많은 세션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저는 기본 사례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격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사례 위주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보통 PPT를 만들 때 사례를 가장 앞쪽에 넣던지 사례를 가장 마지막에 넣어서 실제 어떤 공격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많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봤는데요. 실제 메일이건 메일이 아니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유출을 해내기 위해서 이런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굵직굵직한 사례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소니 픽처스, 한수원 너무 많이 이렇게 들으셨는데 실제 아직까지 그 최종 결과에 대한 보고는 아직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실제 보시면 2003년부터 2013년간 10년, 11년 이 기간 동안에도 이만큼이나 많은 기술 유출이 이제 적발된 건수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동안 여러분의 데이터들 그리고 주요 기업의 기술 데이터들이 많이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여기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 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 내부 직원에 의해서 유출된 사례가 많지만 기술의 변화를 보시면 더 이상 이제 내부 직원만 통제를 해서 유출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업무가 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문서를 통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기술 유출들이 전자문서를 통해서 일어나며 해킹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러면 그 공격 대상은 어딘가? 그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디로 유출됐는지 여러 가지 보고 자료를 취합을 해보면 보시는 것 같이 중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거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휴대폰들 아니면 자동차들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이 국내에서 유명하거나 해외에서 유명한 제품들이 거의 복제되다시피 해서 중국에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적인 예로 전투기인데요. 두 대의 전투기를 밑에 이름만 가렸을 때는 거의 유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발표한 스텔스기고요. 하나는 중국에서 차후에 발표한 스텔스기입니다. 지금은 정면 사진인데 측면 사진과 여러 가지 사진들을 모아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비교를 했을 때 거의 기술이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증거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기술 유출 사고들이 그러면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디를 노려서 공격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장 먼저 갖게 됩니다. 예, 많은 보안 업체들이 공격이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곳이 공격이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제주도라든지 여러 군데 가보면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도 공격을 안 당한 도둑 한 번 안 드는 그런 집이 있는 반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모든 보안 제품들 모든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도 공격을 당하는 그래서 내부의 중요 정보나 자산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보안이 취약한 곳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공격자가 마음먹은 곳을 노리게 돼 있고 그 목표에 대해서 장기간의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취약점이 있으면 그 취약점을 집요하게 이용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회사의 구성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사라든지 그룹의 메인 회사에 대한 보안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열사라든지 협력업체 많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그 보안의 투자보다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판매 목적의 시스템들을 구축하기에 바쁩니다. 이메일은 앞서 보셨듯이 안티 스팸 제품들이 보통 차단을 다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혼합 공격은 뒤에 사례를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문서 파일을 첨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문에 악성 URL을 링크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는 경우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들을 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 보안 시스템마저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열사나 협력업체를 먼저 해킹을 한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내부망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계열사의 이메일 정보를 통해서 본사로 메일을 보내면 거의 메일이 내부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케빈 미트기라는 여기 그 전설의 해커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뭐 언론이나 책 찾아보시면은 전설의 해커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해커에 비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 사회공학 기법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안 정책이라든지 사람, 프로세스, 기술들이 혼합이 돼서 우리 회사의 자산들을 보호를 한다고 했을 때 케빈 미트닉이 집요하게 노렸던 것은 사람과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장기간 지켜본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흔히 일으킬 수 있는 실수를 집요하게 노려서 공격을 진행해서 거의 대부분의 공격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멍청함에는 어떠한 패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고가 일어나는 그 시작이나 마지막은 사람에 의해서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억의 보안 장비를 넣어놓고 있지만 그래도 뚫리는 게 마지막으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메일 스피어 피싱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을 봤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격 피해 기업들을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회사들입니다. 보안 장비를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보안 인력들이 수억 원대의 보안 장비들을 운영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격자에 의해서 이렇게 내부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들입니다. 예, 중복되는 내용들이 제가 앞 세션을 들었는데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메일이냐 이런 얘기는 앞쪽에도 많이 했고요. 키포인트는 현재 업무의 대부분을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회사들은 특히 이메일을 통해서 제품 구매 요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인력과 관련된 요청들, 기술 문서들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이메일 공격이 위협적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메일 정보가 너무나도 공개된 정보라는 거죠. 요즘 기업들은 IP 정보까지도 이렇게 외부로 잘 오픈을 하지 않죠. 이런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을 외부로 노출을 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노출을 하는 게 이 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본인의 메일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뭐 남의 이메일을 함부로 수집해서 하는 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에서 명함에도 이메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업무를 위해서 항상 이메일을 외부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홈페이지에는 그 업무의 담당자와 연락처, 이메일을 올려놓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도 목표점을 그 기존의 공격과 다르게 보시면 기존의 공격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P2P 서버에 파일을 위조를 해서 올려놓고 누군가는 다운받아가서 실행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한 회사에 대해서 그 도메인을 조사를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조사를 해서 그 목표에 보다 커스텀된 이메일을 첨부를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공격과는 다르게 우리가 더 이메일이 이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공격 단계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가장 먼저 내가 어떤 기업을 목표로 삼았을 때 그 대상을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 누구를 공격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공격을 할 것이냐, 이 공격 수단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내부로 공격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냐면
특정 업체를 내가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데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리 공격 대상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취약점을 찾아보더라도 공격 취약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 회사 직원들이 많이 가는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식당 근처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 여기에서 장시간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회사는 어떤 취약점이 있구나. 이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몇 시대에서 몇 시대까지 시스템이 오픈이 되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공격을 하면은 내부로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들까지도 공격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메일은 무엇이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느냐? 웹 같은 경우는 IPS, IDS, 프락시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이 다단계에 걸쳐서 보안을 하고 있지만 이메일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 보안 제품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 현재는 스팸 차단 솔루션은 거의 다 기업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스팸 차단 솔루션의 한계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몇 가지를 대충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블랙리스트 방식이나 어떤 시그니처 방식에 의해서 차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서 파일이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실행 파일이 들어왔을 때 EXE를 무조건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서가 이전에 공격에 사용된 적이 있으면은 그거를 시그니처로 만들어서 차단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공격들이 특히나 내가 어떤 기업을 상대로 공격을 마음먹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악성 코드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새로운 악성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라고 해서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나와 있지 않는 취약점을 가지고 문서 파일을 통해서 공격이 진행이 됩니다. 어디에도 공격에 대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그니처는 당연히 없을 테고요. 그리고 패치조차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하게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악성 URL이 기존에 사용된 배포처뿐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 놓은 외부의 특정 서버에 대해서 단축 URL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여기에서 악성 코드를 내려받도록 공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내용들인데요. 과거에는 그 exe 파일들을 첨부 파일을 만들 때 zip 형태로 압축을 하거나 아니면 확장자 정도만 바꾸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대부분 발생했던 공격들은 이렇게 문서 형태가 이제 보다 더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이것보다도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서 무엇이 내부로 들어오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APT와 관련된 저희 탐지한 내용들인데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여기 보시는 그 고스트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스트렛은 많은 부분에서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에서 개발된 툴이고요. 툴이 한번 설치가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처럼 공격자 서버에 붙습니다. 그러면 공격자는 이러한 메뉴를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PC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면 캡처를 하거나 마이크 녹음을 통해서 파일을 외부로 다시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아마 뉴스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트북을 통해서 회사의 기밀 문서나 기밀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어느 날 유출을 돼서 봤더니 악성 코드가 심겨져서 회의 내용을 모두 다 레코딩을 한 겁니다. 그 레코딩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을 한 사례들이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한번 설치가 되면은 키로깅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접속한 사이트들 모든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격지의 PC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툴들이 문서 형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POC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침해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저희 장비를 붙여놓고 한 2주 정도 모니터링을 하면 거의 대부분 올라옵니다. 특히 침해 사고가 발생한 사이트에는 많은 건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실제 그 메일 공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공격이 일어났다는 사례들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는지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앞서 공격 대상 선정은 어떤 방법들로 하는지를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 회사가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 회사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언론을 모니터링한 공격자는 그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떤 브로커들은 그 기술을 유출해내서 중국에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그 기업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공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들이 앞서도 쭉 설명을 드린 이러한 SNS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담당자들, 특히 보안 담당자나 IT 운영자들은 이 IT 영역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SNS를 거의 하나 이상은 다 하고 계십니다. SNS를 하시면 전혀 뜬금없는 기술을 포스팅하진 않죠.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취미, 자신의 어떤 히스토리, 자기 가족의 이야기들,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나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포스팅을 하시는데 이게 고스란히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격 대상과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진행을 할 것이냐, 공격자가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공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기존에는 이제 어떤 툴들을 직접적으로 문서에 첨부를 해서 메일에 첨부를 해서 보내는 사례였는데 최근엔 거의 대부분의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exe 파일은 자동 차단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문서 형태의 악성 코드들을 내부로 이제 침입을 시키고 있고요. 실제 제가 그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가 홈페이지들을 몇 개를 들어가 봤습니다. 내가 공격자라면 이 기업을 어떻게 공격을 할까? 내가 공격자라면 이 기관을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공격자의 입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쭉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떤 이메일을 검사하기 좋은, 그러니까 뽑아내기 좋은 웹사이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모집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였고요. 이런 홈페이지는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공고를 올려놓고 담당자 연락처나 아니면 이메일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자기에게 이메일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자가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이 이메일을 통해서 문서를 하나를 첨부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첨부 파일 형태가 엑셀 파일입니다. 이력서라고 만들어진 엑셀 파일인데 실제 공격자는 단순히 엑셀 파일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엑셀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이용한 이 문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공격자가 이러한 메일을 보냈을 때 여기에 업무 담당자는 이 메일을 클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업무가 이런 업무고 본인이 만들어서 메일을 보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일이 왔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한다는 거죠. 실제 첨부 파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느냐, 보통 최근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인 메일이 하나가 이렇게 뜹니다. 그 문서가 열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공격을 당한 입장에서는 내가 공격을 당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끔 문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그라운드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POC를 했을 때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 장비에 나타나는 것을 캡처를 했습니다. 저희가 POC를 했을 때 어떤 문서에 대한 악성 파일이 실행이 되고 그 행위 내역을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어떤 그 안티 VM, 안티 AV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최근에 APT 공격들이 모두가 가상 머신에서 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그 공격 코드를 만들어낼 때 VM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 백신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만들어 넣습니다. 그런 부분을 탐지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후킹하는 기법들, 그리고 이 악성 코드가 어떤 파일들을 추가로 생성을 했느냐, 이런 패턴들을 장비 내에서 이렇게 다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석가들이 문서 파일에 어떤 의심스러운 파일이 있습니다 하고 분석가한테 전달을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툴들을 띄워놓고 가상 머신에서 일일이 실행을 시켰던 거를 장비 내 페이지에서 이렇게 한 번의 타임라인에 의해서 다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냥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SNS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SNS를 하실 때 자신의 기본 정보를 다 사용을 하고 계시죠. 자기가 학교를 어디로 나왔으며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조직들 아니면은 개인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게 모두 정보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 정보 보시면 거기에 더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친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수락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일이 언젠지,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휴가를 받았다고 어디를 놀러 가는지.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의 지인이었다면은 그 사람이 뭐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 그러면 그 집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게 됩니다. 그만큼 SNS가 뭐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보를 많이 외부로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이 속한 기관이나 뭐 취미에 대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메일을 보내서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웃룩에 있는 이메일 계정 정보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메신저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을 시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제 POC에서 발견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는데 수집된 정보들을 외부에 어떤 사이트로 정보를 전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실제 사이트에서 발견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했었는데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회사의 정보가 오픈이 돼서 앞쪽 내용을 좀 바꿔버렸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로 이렇게 정보를 바꿨는데 여기에 실제 보면은 어떤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연락처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 정보를 통해서 구글링의 이메일 정보를 조회를 해보면 많은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정보는 이런 정보가 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실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무슨 휴대폰 쪽에 뭐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요 분이 회사 메일을 가지고 이 사이트에 무료 체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공격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무료 체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료 체험과 관련된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은 요 분은 이메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건데 당첨자의 뭐 신청서 양식을 첨부를 해서 여기에서 당첨이 되셨으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은 어떤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이 메일을 클릭을 하겠죠. 예, 그래서 실제 클릭을 하면은 시스템 내에서는 이런 행위가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플로잇이 발생되면서 어떤 웹사이트에서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내려받도록, 그래서 어떤 웹사이트에서 어떤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파일은 실행이 되면서 시스템 내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사용자 계정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서들을 암호화시켜 버린다든지 아니면 삭제를 한다든지 공격자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e 파일을 내려받으면 우리는 이거를 웹사이트를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너리를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리버스 커넥션이 맺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화벽이나 뭐 운영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는 보통 포트가 다 차단이 되어 있지만 내부에서 외부로 열리는, 특히 80 포트는 거의 99% 이상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방화벽이나 IPS 입장에서는 이런 새롭게 내려받는 실행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몇 가지 정보를 제가 더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또 눈에 띄는 정보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엑셀 파일이 하나가 보였는데요. 이 엑셀 파일을 실제 열어봤더니 아마 그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협력업체 리스트를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어디에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사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의 일부, 그리고 이메일 주소와 담당자 연락처를 모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광고 목적으로 뭐 팔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 같이 이 중에서 하나의 이메일을 골라서 공격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공격 사례를 보시면 작년에 발생한 건데요. 협력업체에서 엑셀 파일을 통해서 본사로 어떤 구매 요청서를 보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늘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과 업무를 하던 담당자로부터 메일이 왔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 메일로 생각을 해서 엑셀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은 또 감염이 되는 거죠. 예, 다음은 그러면 이러한 위협들에 대해서 FireEye가 어떠한 기술들로 막아낼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ireEye는 그 이메일 솔루션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그 장비 형태의 온사이트에 설치가 되는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SMB 쪽 보면은 우리는 그 장비를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장비를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석할 인력이 없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TP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URL 링크라든지 첨부 파일을 클라우드로 보내서 가상 머신에서 돌린 다음에 악성 메일에 대해서 노티스를 주거나 아니면은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제 온사이트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나뉘어져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드로 또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크게 미러링 모드하고 MTA 모드라고 인라인 모드 두 가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미러링 모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차단 목적이 아니라 탐지 목적으로, 그러니까 메일이 왔을 때 메일의 복사본을 클라우드로 던져서 검사를 한 다음에 메일 수신자와 그다음에 관리자에게 노티스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언제 어떤 메일이 들어왔는데 악성 메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관리자한테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보안 정책을 강하게 나갔을 때는 이렇게 인라인 모드로 설치가 되는데 메일을 보냈을 때 검사를 하고 악성 메일로 확인이 되면은 내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일 수신자와 관리자한테 노티스 메일을 보내서 어떤 악성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알림 메일을 보내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플라이언스 장비 형태를 보시면 EX 시리즈가 저희가 뭐 장비별로 많이 나와 있고요. 가장 큰 컨셉을 보시면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모든 메일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 들어왔을 때 첨부 파일이 있는 것만 검사를 한다, 아니면은 첨부 파일 중에서도 EXE만 검사를 하거나 G 파일만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격자는 어떤 방법으로 공격이 시도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메일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드시 본문에 포함된 URL 링크까지도 검사가 돼야 됩니다. FireEye 같은 경우는 단일 장비로 최대 160개의 가상 머신이 장비 한 대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모든 메일에 대해서 이 160개의 가상 머신이 병렬적으로 행위 분석을 한 다음에 악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부 아키텍처를 보시면 뭐 조금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메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URL 링크가 있느냐, URL 그 링크를 분석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들어왔을 때 다양한 프로파일 형태의 가상 머신을 통해서 그 첨부 파일들을 모두 일일이 다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OS 내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 파일들이 실행이 되면서 하는 행위들을 쭉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악성 행위들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악성인지 정상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URL 링크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TP 서비스와 연동을 하게 된 경우에 앞서 제가 사용을 했던 이러한 메일들, 악성 첨부 파일이 있고 링크를 동시에 사용하는 메일이 내부로 들어왔을 때 첨부 파일은 파싱을 해서 가상 머신에서 돌려 뒤 행위 분석을 통해서 악성인지 정상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URL 같은 경우는 외부의 클라우드로 보내서 가상 머신에서 실행을 시켜본 다음에 악성 행위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첨부 파일과 URL을 동시에 장비 한 대에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저희가 CM과 NX 네트워크 장비를 동시에 구성이 된 환경에는 메일이 들어왔을 때
우선은 이 메일이 메일 서버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사용자가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외부를 통해서 어떤 그 파일이 내부로 악성 파일이 드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는 CM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동일한 메일이 내부로 들어왔을 때 이 CM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된 그 악성 메일은 EX에서 다음번부터 차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보통 고객사 가서 이런 아키텍처를 설명을 하면 그러면 한번 통과된 메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보시면은 그 APT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은 한 번은 침투 목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행위를 위해서 어떤 파일을 드랍을 한다고 했습니다. 파일을 드랍을 하거나 CNC 통신을 통해서 새로운 명령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NX라는 장비가 외부의 콜백 세션을 차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감염된 사용자는 고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저희가 탐지한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악성 URL로 분석이 됐고 여기가 웹을 통해서 공격이 진행됐다고 리스트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이 실행이 됐을 때 어떠한 웹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내려받는지 그 정보, 행위 정보에 대해서도 다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최근에 공격이 발생될 때 이런 그 가상 머신의 행위 분석을 우회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그 기술들이 샌드박스 기술을 다 우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들입니다. 단적인 예로 뭐 가상 머신이 보통 첨부 파일을 파싱을 해서 1, 2분 내에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격자는 이 파일이 실행될 때 슬립 API를 통해서 한 1시간, 10시간 이후에 공격이 이렇게 지연될 수 있도록 그럼 1분 돌려보고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가상 머신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 파일이 실행될 때 마우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마우스의 움직임이 없이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 뭔가 분석이 된다고 했을 때 공격자는 그 공격 행위를 멈추게 할 수가 있는 코드를 그 파일에 만들어 넣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상 머신이 어떻게 가상 머신 우회 기술을 어떻게 탐지를 할 수 있을지 방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회를 하기 위해서 슬립 API를 뭐 강제로 카운트를 제로로 만들어서 바로 실행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우스의 움직임을 랜덤하게 강제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공격자가 봤을 때 이게 리얼 환경에서 돌고 있구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공격자도 이제 가상 머신의 환경을 다 분석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버추얼박스, VM웨어 이런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 환경들은 이미 분석가뿐만 아니라 공격자한테도 정보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VM웨어가 사용하는 API들, 드라이버들 어떤 환경에서 돌고 있는지 공격자는 얼마든지 환경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상용 VM을 사용해서 APT 탐지 솔루션을 만드는 것보다 자체 개발 샌드박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게 공격자로부터 정보가 덜 오픈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여기는 그 도입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도입 효과보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때 저희가 앞서 키노트에서 이제 TTP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FireEye 쪽은 단순히 악성 코드 하나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앞서 보셨지만 공격자는 방어가 허술하다고 해서 공격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어가 완벽해 보이더라도 목표로 삼았다면 내가 훔쳐내야 할 정보가 있다면 어떠한 전략과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방어자 입장에서는 내부로 들어온 악성 코드를 하나를 얼마나 잘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공격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회사를 침투를 하려고 하느냐 이 관점에서 그 공격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악성 코드 하나를 우리가 차단을 했다고 해서 그 공격자가 공격에 대한 의지를 꺾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든 악성 코드가 하나가 탐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새로운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우리는 지켜야 하느냐, 우리가 기술 개발한, 우리가 특허 출원한 이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을 써야 되느냐, 거기에 포커싱 돼서 정보 보안에 대해서 이제 기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APT 솔루션 도입 시 또 고려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항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는 이제 APT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가상 머신을 무조건 이렇게 다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시그니처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걸러낸 다음에 의심 파일에 대해서 가상 머신을 사용을 한다. 가상 머신 뭐 10개 이 정도 전수조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그니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파일을 전수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전수조사의 전제는 가상 머신의 성능과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장비냐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냐. 앞서 저희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려를 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일단은 그 첨부 파일을 파싱을 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메일을 던진다는 거죠. 암호화가 될 수 있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그 문서들이 노출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약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앞서 설명을 드린 자체 개발한 가상 머신 기술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가상 머신 기술을 가지고 와서 장비에 올려놓느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첨부 파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실행 파일이냐 비실행 파일이냐 뿐만 아니라 본문의 URL들 그리고 암호화된 파일들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압축을 하더라도 압축을 zip 파일을 한 번 압축하는 게 아니라 24단계에 걸쳐서 압축을 한다. 그러면 그 24단계를 가상 머신이 모두 다 풀어서 분석을 하느냐 이러한 요소들까지도 모두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 분석에 의한 언노운 악성 이메일을 차단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시그니처 기반에 의한 알려진 공격만 탐지가 가능하느냐. 모든 파일들이 가상 머신에서 돌았을 때 그 행위 기반으로 하나의 그 사이클이 확인된 다음에 이거를 악성으로 판단하는 거와 메일이 들어왔을 때 어딘가에 우리가 이러한 시그니처가 있을 때 아니면 휴리스틱 방법에 의해서 뭐 첨부 파일 100개를 분석을 했더니 공통점이 있어서 그 공통점을 시그니처로 만들어서 탐지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든 악성 파일을 얼마든지 바이러스 토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백신들에 의해서 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어자 입장에서 시그니처는 노출이 되어 있고 공격자의 공격 코드와 취약점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방어자가 불리한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탐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반적 내용으로 그 공격자는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며칠 만에 만든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공격이 진행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이제 보안 담당자거나 아니면 IT 운영자 입장에서 본인 회사의 홈페이지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SNS 계정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노출된 이메일들을 한번 직접 공격을 시도를 해보시면 아마 재밌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본인의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혹시나 구글이나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시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자한테는 많은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